개정판이 있던 거예요. 있던 거라서 저도 자료가 있고. 이렇게 하면 나가지 말려는 건가? 자, 일단 나무를 사랑하는 까닭을 먼저 봅시다. 먼저 보시면, 자,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신영복 시인의 수필이죠, 수필. 이제 거기 맨 앞에 1페이지 빨간색으로 된 거 보세요. 거기 보면 서간체 수필이라고 돼 있어. 우리 교과서에 서간체 수필이 하나 있었지? 있지 않니? 몰라요. 있어. 거기 학습활동에 보면 지난주 했잖아. 그 누구 씨한테 쓴 거지? 이름이? 혼비 씨한테 쓴 거 있잖아. 그게 서간체 수필이야. 그럼 얘도 서간체 수필이야, 그죠? 그럼 뭘 설정한다 그랬지? 서간체 수필은? 편지를 받는 사람을 설정해 놓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은 누가 편지의 대상이 돼요? 당신입니다, 당신. 그러니까 얘가 누구랑 비슷한 거야? 아마 이렇게 묶어서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 내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 같아. 내가 보기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당연히 우리 이와 개에 관한 명상이 수필이니까. 맞지? 얘를 선정한 것도 있겠지만 이와 개에 관한 수필은 고전 수필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현대 수필하고 묶기가 좀 애매해요, 그거는. 내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내 예상은 아마 혼빛이 나오는 그 지문을 보조 지문으로 쓰고 얘를 메인으로 쓸 가능성이 높아. 그럼 당연히 뭐 물어볼 거야? 공통점하고 차이점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죠? 빈칸 다 했니? 내가 준 빈칸은? 다 했어? 문법은 제가 다시 정리를 했거든요. 학교 필기랑 해서 정리해서 이따가 간단하게 다시 드릴 테니까 그거는 가져가셔서 또 빈칸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필기 부분을 다 좀 집어넣어놨어요. 넣어놨으니까 문법은 빈칸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안 외우면 그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원래 문법은 외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가요? 그러니까 외우고 문제 풀고 오답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해를 조금 더 올려놔야 돼. 안 그러면 성적 내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자, 그다음에 주제 보세요. 주제는 무차별적인 소비에 대한 비판이 있고요. 무한 경쟁에 대한 비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비판하고 있고 소나무처럼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특징 1번에 보면 당신에게 보면 편지 형식.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상호작용. 글을 쓸 때 당신과 내가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서 상호작용의 글쓰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구체적인 경험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소강리 소나무 숲에 가서 쓴 편지예요. 그제? 소강리 소나무 숲에 가서 쓴 편지 내용으로 돼 있어서 경험을 바탕으로 성찰과 비판이 나오는 작품이다. 그 다음에 인간은 이기적이고 좀 소비적인 존재로 설정해놨고 소나무는 생산의 존재, 그죠? 이타적이고 생산적인 존재로 설정해서 이제 대조를 통한 교훈과 뭐 깨달음을 좀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연에서 깨달은 것을 인간의 문제를 확장하고 있는 작품이다. 확장성을 좀 띄고 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정도. 여기 안에서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글의 구성은 처음에 보세요. 처음에 보면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깨달음 첫 번째. 그래서 내가 그 깨달은 것을 당신에게 엽서로 띄운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앞부분. 그지? 요거는 우리 그 모의고사 부분에 실려 있죠. 그죠? 앞부분에 실려 있을 거야. 그리고 중간 부분이 생략돼 있어요. 중간 부분이 생략돼 있어서 제가 그냥 전체를 다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전체를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작품은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끝부분에 보면 솔방울 하나를 주워서 내려오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를 또 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에 가보세요. 소강리 소나무를 통한 필자의 성찰. 돼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소나무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데 어느 것도 하나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반성. 두 번째는 소나무를 막 자기 마음대로 베내는 어떤 폭력성. 그죠? 그래서 인간은 소비를 많이 한다. 이런 문제를 좀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나무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돼 있어서
어떤 인간은 무한 경쟁하는 사람이고 소나무는 경쟁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그죠? 버티고 살아가는 존재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사회를 비판하는 용도로 대조적으로 쓰인다. 네 번째는 솔방울을 통해서 어떤 희망, 소나무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고 잘려나가는 어떤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방울을 몸에 품는다라는 건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솔방울의 저력에 대한 이야기 네 가지를 성찰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이 작품의 포인트. 그 다음에 뭐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 다른 이야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디가? 자, 오늘날의 상품 미학은 무조건 상품 가치가 있어야 돼. 이게 오늘날의 상품 미학인데 이것도 배웠냐? 이건 안 배웠지. 아마 이게 중요한 부분에 있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지조가 담겨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넘어보세요. 이 작품에서 이제 뭐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소나무 같은 사람은 현대 문명 속에서도 폭력을 좀 묵묵히 버티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솔방울은 부활할 수 있는 저력, 희망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글귀가 있어요.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이 세상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생각 깊은 나무가 말하기를 두려울 것 없다. 우리가 자루가 되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해칠 수가 없다.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이런 문구는 이 문구의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자, 나무는 자루가 되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 오른쪽에 보면 나무는 인간에 비유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무가 자루가 되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폭력을 가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을 발견하고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연구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인간이 뭘 만든 거야? 그걸로 원자폭탄을 만들었죠. 그지? 그러니까 플루토늄이라는 기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면 거기다가 우리가 뭔가를 이거를 전쟁용으로 쓰자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게 문제인 거야. 그치? 인간이 그런 생각을 제공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이 사람의 그런. 무슨 말인지 돼?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플루토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제 폭탄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원자폭탄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이해되시나요? 원자력 발전소로만 썼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평화롭게 쓸 수 있어요. 그지? 그런데 그걸 제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 걸 제공하기 때문에 쇠는 뭐예요? 폭력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쇠는 다시 누굴 잘라요? 나무를 잘라내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폭력을 가하는 데 필요한 어떤 매개체를 제공했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쵸? 아니 미사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미사일 만든 건 누구야? 인간이 제공하잖아. 이해돼요? 인간이 자기가 제공한 미사일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잘 이해 안 돼? 또 잘 생각해보면 원래 마블 영화에 보면 아이언맨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회사 사장이야? 무기 만드는 회사 사장이 알고 계시나요? 1편에 나오는데. 근데 지가 무기 만드는 회사 사장인데 지가 납치당해서 죽을 뻔해요. 지가 판 무기를 만드는 회사 애들한테. 무슨 말인지 돼? 지가 제공한 무기에 자기가 죽을 뻔한다고. 이해되시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나무가 도끼에게 자기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자기가 뭐 할 일이 없어? 잘려서 죽을 일이 없다는 거야. 이해되니? 누가 나무 자르는데 쇠땡이 들고 이렇게 찍어서 나무 자를 수는 없잖아. 자루가 필요한데 자루는 누가 제공하는 거야? 나무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나무가 우리가 자루를 주지 않는데 우리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일이 없어. 잘려서 죽을 일이 없어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말은 아까 얘기했던 자연에 대한 얘기 같지만 사실 어디로 확장하는 거야? 인간의 삶으로 확장되어 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폭력의 어떤 도구를 제공하지 않으면 문명의 폭력성이 인간을 해칠 일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중요한 얘기기도 하고 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다음에 뭐 필자와 당신의 관계 뭐 이런 것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한 개인일 수도 있지만 사실 누구일 수도 있는 거야. 당신은 불특정 다수 즉 현대인을 향해서 쓴 수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니네한테 쓴 수필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어떤 특정인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특정인일지 불특정 다수일지 모르겠다. 그다음 뭐 편지 형식으로 쓰게 되면 이제 좀 거리를 좁히고 뭐 이해감을 좀 줄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됐고 여기 표현법들 좀 챙겨서 갈 건데 표현법은 자 여기 맨 앞에 3페이지 보세요.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 토지에 서서 우람하게 자라는 나무는 충격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법이야? 이건 대조법. 그 다음에 그 나무가 나를 뭐야?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뭐 같았다? 엄한 스승 같았다. 얘가 비유법하고 의인법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이것도 거기 모의고사에 나왔죠? 어젯밤 별 한 개를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이런 것들은 상호작용 부분. 됐죠? 그 다음에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의 참 몇백 년의 세월을 잘라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무슨 법이야? 지규법. 또 앞에 요 4개 정도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4개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소나무와 우리의 관계를 당신의 말을 인용해서 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풍상을 겪어온 혈육 같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용법. 이해됐죠? 그리고 의인법 나와 있는 부분은 시험 아마 모의고사에 안 나와 있던 것 같아요. 그죠? 없었지 이거는? 이건 없었고 맨 밑에 소나무와 우리의 관계는 요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2개는 빼고 5가지 정도? 4가지 표현법은 한 5가지 정도 되겠네요. 정도만 챙겨주시면 되고 내용 한번 가볼게요. 근데 상호작용이 안 되네. 그러니까 원래 보통 글이라는 건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하는 거야. 내가 쓰고 너는 읽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방적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당신이 나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이해되지? 당신이 나한테 해준 얘기가 인용돼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신이 나한테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거야? 어떤 리플을 다는 형태로 글이 써져 있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적인 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대화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서간체니까 당연히 화자가 이 글쓴이가 내 편지를 받는 당신에게 말을 건네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수필은. 자, 그래서 서간체 수필 아까 특징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자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소강리 소나무 숲에 가보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엽서를 띄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가 지금 편지의 대상, 그죠? 편지를 받을 대상을 여기다 명시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내용 대충 아시죠? 아침 햇살에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나무가 몇 년 된 거예요? 200, 300, 500. 그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엄청 많은 소나무가 있어요. 그 긴 세월을 이 바위 위에서 버텨온 것에 대해서 경이로웠다. 그래서 화자가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도와 달리 거기다 몇 줄, 디귿 앞에 무슨 법 썼다고? 예, 대조법 적어놓으시고 우리들과 달리 오직 신발 한 개에 떠있게 우람하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나무는 적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적어봐. 적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엄청난 생산성을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디귿은 적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엄청난 생산성을 갖고 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봐. 우리는 어떻다고?
우리는 어때? 반대니까 뭐야? 많은 공간을 소비하죠. 니네 몇 평 아파트에 살아요? 우리 보통 국민 평형이 30평 아파트입니다. 그제? 그러니까 3인 가구든 4인 가구든 보통 30평 아파트. 그럼 한 명당 몇 평 쓰는 거야? 인간 하나가 10평을 그냥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이해되니? 우리 집도 보면 한 명이 10평이야. 10평이면 사람이 대자로 누워서 10명이 누워 있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 그걸 나 혼자 쓰고 있는 거야. 아파트 안에서. 그리고 많은 공간을 쓰죠. 근데 우리는 생산해요, 안 해요? 전혀 생산하지 못하잖아. 우리는 소비만 하지. 이해되니? 어제 우리 아들 신발을 빨았는데 신발이 정말 더럽더라고요. 남자들은 신발을 어떻게 신고 다니는 거야? 양말이 흰 양말인데 노란 양말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아니 맨발, 그러니까 양말로 뛰어다니나? 양말 신고? 남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안 그러죠. 깨끗하게 다니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정말 더럽게 다녀요. 저희 선생도. 근데 신발이 사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2달 됐나 보다. 뭐 흰색 신발인데 회색 신발로 바뀌어 있어서 왜 이렇게 더럽냐? 신발을 2달마다 하나씩 좀 갈아줘야 돼. 또 하나만 신으니까 얘가 뭐 나쁘진 않은데 냄새가 엄청나요. 어제 더구나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그래서 그 신발 신고 막 돌아다녀 집에 오는데 꼬린내가. 그러니까 인간은 확실히 소비의 동물인 것 같아요. 계속 들어가. 자, 디귿 해보세요. 아, 디귿 됐고. 그 다음 리을 보세요. 자, 소나무보다 훨씬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지 못하는 나에게 이렇게 됩니다. 나답자 동그라미. 자, 이거는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내가 현대인에 대한 모두 갖고 있어요. 내가 타인에 대한 어떤 비판, 아니, 그러니까 단점을 얘기하면 현대인에 대한 뭐라고 있다? 비판을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하는 작품이기도 해요. 이 작품은 성찰하는 작품이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비판과 성찰이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하지 못한 나에게 소강의 소수품 마치 회차리를 기다리고 들고 있는 엄한 스승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단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돼요. 바람과 서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한자로 뭐라 그래? 풍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련을 뜻하죠. 뒤에 넘어왔어요. 자, 놀랍다. 뭐라 그래? 경이롭다라고 그래. 경이롭다. 자, 여기가 이제 상호작용이에요. 어젯밤에 누굴 만난 거야? 당신을 만난. 당신이 뭐라 그랬어? 별 한 개를 쳐다볼 때마다 얼마를 내라? 100원을 내라. 왜 100원 내야 돼? 별이 나에게 뭘 주기 때문에. 오호, 이거 모르면 어떻게? 별이 나에게 경이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놔도. 이런 거 모르시면 안 돼. 자, 100원을 왜 내라고? 경이로움을 주니까. 근데 내가 아까 어디서도 경이로움을 느꼈니?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도 경이로움을 느꼈죠. 그럼 소강리 소나무 숲에게도 내가 뭘 줘야 돼? 100원을 줘야겠죠. 그다음 왜? 그래, 이 부분이 상호작용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말하고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상호작용 형태가 돼 있고 학교에서도 언급은 된 거지. 상호작용적이다라는 말은 안 됐어? 안 됐어. 그냥 알고 있어. 자, 오늘은 소강리 나무를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네요.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거, 그보다 못한 게 뭐 수두룩 하겠죠. 소강리 소나무보다 못한 거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쇼핑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볼 때도 비싼 값을 치르고 있는데 영화 볼 때도 돈을 치르고 이렇게 치르는데 소강리 소나무 숲을 봤는데 이 돈을 치러야 될 것 같다. 언젠가. 자, 거기다가 체크해놔. 이게 뭐니? 역술행 형태로 돼 있고요. 과거에 뭘 얘기하는 거야?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죠. 이거 모의고사 파트 있지? 네? 여기 모의고사 파트 있죠? 어디까지 있어? 지금 내가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네. 어디까지 모의고사를 들어가요? 프린트 나좀 주고. 핸드폰으로 봐야 되는데 핸드폰 머리 안 좋아요.
안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구나.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까지네. 여기 이 페이지까지. 그죠? 그래서 뒤끝에 보면 디귿 말고 위에 니은의 A의 부재 언젠가 이렇게 돼 있어서 자기 과거 경험이 경복궁 복원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다. 이것도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험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와. 소강리 소나무 숲에 간 거는 현재 경험이야. 이해되지? 네. 자, 기억하셔야 돼. 현재 경험이야. 그리고 경복궁 복원 현장에 가본 건 언제야? 과거의 경험이야. 있습니다. 일자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도전의 정궁의 기본 공체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모 이런 거를 인식에 뭐가 있다? 전환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세모 쳐주고 막상 오늘 이곳의 소강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반성해. 왜 반성한 거야? 자,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궁궐 복원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소강리 소나무 숲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 생각이 바뀐 거야. 봐봐. 궁궐을 그러니까 소강리 소나무 숲을 오기 전이죠. 자, 이 기준이 뭐냐면 소강리에 오기 전이에요. 오기 전. 전후가 달라진 거예요. 오기 전으로 뭐가 일어났다? 인식에 전환이라는 게 일어났다. 그럼 뭘로 생각이 바뀌었냐면 궁궐을 복원할 때는 당연히 소나무를 잘라서 뭐 해야 돼? 궁궐을 복원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오고 나서는 어떻게 된 거야? 복원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소나무 숲을 보존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왜 바뀐 거지? 인식의 전환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건 뭐예요? 소강리 소나무 숲이 준 뭐 때문에? 경이로움 때문에 그래. 경이로움. 이해되죠? 이 사람이 저거는 저 소나무 숲은 그만한 가치가 있겠어. 그지? 궁궐 복원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했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경복궁의 복원에 사용되는 그게 얼마나 인간의 소비가 강한지를 보여주는 게 구체적 수치로 드러나 있어요. 원목으로 200만 제를 썼다는 거야.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을 소비해버렸다는 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궐 하나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소나무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생각해봐. 한 나무당 보통 수명이 한 200년에서 500년까지 되는 나무들이니까 그거를 수백만 그루를 자른 거죠. 그죠? 수백만 그루를 잘라낸 거야. 거기는 몇십억 년의 세월을 잘라낸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수치적으로 환산하면 이를테면 고뇌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강조를 했다. 과장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인간의 어떤 소비에 대한 비판. 이해되지? 소비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들어있다. 어휘는 궁궐의 형태를 궁제라고 그러고 원래대로 회복하는 걸 복원이라고 하죠. 그다음 베어내지 않는 걸 원목이라고 한다. 뭐 이 정도 챙겨놓으시면 되겠어. 그리고 여기 좀 이어서 있긴 한데 중간에 조금 잘린 거는 그냥 읽어버릴게요. 그죠? 여기 요만큼 잘렸어요. 여기 한 5줄 정도 잘렸네. 이게 중략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 숲만이겠습니까? 무슨 법? 서리법이죠.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거기다 넣죠. 자, 소나무를 잘라내는 일을 어디에다가 확장시킨 거야? 쉽게 말해서 소나무를 자른다는 건 소나무를 뭐 한다는 뜻이에요? 소비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도 잘라내 안 잘라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사람 어떻게 하니? 해고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역시 뭐예요? 같은 거죠. 이 기법을 무슨 기법이라고 그래요? 유사관계잖아. 유추야, 유추. 그죠? 이게 유추라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소나무를 소비하듯이 사람도 잘라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위에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을 만들어 놓은 것을, 석탄 같은 거죠.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들을 캔에서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쌀로 밥을 쌀은 뭐예요? 동그라미 쳐봐. 쌀은 자연의 형태를 말해요. 그죠? 쌀 동그라미 자연. 그럼 밥은 뭐야? 밥은 사람이 자연이 준 것을 뭐 한 거예요? 소비한 것이죠. 이해돼? 다시. 그러니까 쌀은 누가 생산한 거야? 자연이 생산한 것이고 밥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자연이 만든 것을 사람이 뭐 하는 것 뿐이야. 그냥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밥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 그럼 밥을 짓는 건 생산이 아니죠. 찍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가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극기하는 소비의 객체. 무슨 말이야? 요거야, 요거. 사람이 소나무를 소비하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사람도 역시 어떻게 돼요? 사람에 의해서 소비돼 버려요. 그러면 주체가 아니라 뭐가 되기도 하는 거니? 객체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리을 보세요.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 자연을 뭘로만 여기는 거야? 인간이 소비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건 인간의 폭력성이라는 거야. 이해되니? 극단적인 예를 들면 사람을 볼 때마다 뭘로 보는 거야? 사람을 보지 않고 원고지랑 비슷하네. 부인이 남편을 뭘로만 여겨? 현금 인출기로 보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럼 현대 문명의 폭력성이 있죠.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을 현금 인출기로 보듯이 사람은 소나무나 이런 걸 볼 때 뭘로만 보는 거야? 원목 재료로만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소비할 무엇으로만 여기는 거,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야? 폭력성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약이 돼서 여기 3판 일을 하는 사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3판일이 뭐냐면 나무 자르는 사람을 3판일 한다고 해요. 간단하게 보면 배원의 그릇턱에 올라서지 않는데요. 왜? 잘린 부분에서 나무에 분노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거기 뭐야? 이거 뭐지? 파묘? 인간이 자연에 뭔가 훼손을 하면 어떻게 돼? 인간에게 악한 기운이 다시 돌아오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잘린 나무가 거의 파묘에서처럼 인간을 해치는 거죠. 원한이 인간을 해친다. 그럼 소나무 뿐이겠습니까? 온 산천에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산에 가서 많은 걸 캐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연의 분노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풍성한 겪어온 혈육. 왜냐면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 거기다가 소나무 가지를 꽂아놔서 뭐 부정을 해친다거나 쫀다거나 또는 나중에 죽으면 옛날에 소나무 관에다가 넣어서 사람을 매장했다고 해요. 어쨌든 인간과 소나무의 관계는 가깝더라.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소나무는 리을에 가보세요. 우리 전통 문화에서 뭐 상징해줘요? 더구나 소나무는 고절. 고절이 뭐야? 거기서 적어놔봐. 고절이 뭐죠? 높은 절개라는 뜻입니다. 높은 절개. 리을에 고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절은
높은 절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소나무는 옛날 우리 조선 시대부터 뭐를 상징하는, 아니 고려 시대부터죠. 고려 때부터도 뭘 상징하는, 절개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여겨져 왔던 나무였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미음에 보면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의 상품 미학은 뭐라고? 자연을 뭐로만 보는 거야? 소비재로만 보는 게 오늘날의 상품 미학이 되겠죠. 적어놔봐 거기다. 오늘날의 상품 미학은 오른쪽에 적혀있긴 하죠. 자연을 뭐로 본다? 소비의 대상으로 보는 게 오늘날의 상품 미학인 거고. 그럼 전혀 다른 미학은 뭐겠어요? 이 대의 맥락으로 봤을 때. 자, 앞에 나왔어. 두 글자로 말해봐. 소나무를 원목, 소비재로 보는 게 오늘날의 상품 미학이고, 그럼 다른 미학은 뭘까? 방금 앞에 나왔잖아. 소나무를 뭘로 봐? 절개? 그치, 고절로 보는 게 전혀 다른 미학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 말은 뭐가 다른 거야? 이 자연물 안에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읽어낼 줄 아는 지혜가 있는 미학인 거죠. 이해돼요? 이런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봐. 혹시나 선생님들이 중간에 생략된 지문들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낼 수 있거나 보기박스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부터는 다시 이제 교재에 실려 있는 부분이죠. 나는 문득 진정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나무에서 어디로 확장했어? 사람으로 확장해놨죠, 그죠? 내가 적어놔 확장. 그럼 소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기억해 보시면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이 메마른 땅이라는 건 현대에 뭐가 있는 땅이에요. 현대 문명에 폭력성이 있는 땅을 말해요. 적어두세요 거기다가. 메마른 땅은 뭐라고? 현대 문명의 폭력성을 말합니다. 현대 문명의 폭력성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열심히 부려먹다가 회사에 내가 30년 동안 충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라 그래? 나가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현대 문명의 폭력성이야. 그것을 버티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소나무와 같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문명의 폭력성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이 소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문득 지금쯤 서울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한다. 이 당신이 누구예요? 당신 동그라미 쳐봐.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뭐와 같은 사람? 소나무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서 목말라 하는 남산의 소나무. 남산의 소나무는 남산 주변은 다 뭘로 돼 있어요? 도시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빌딩 숲이라고 그러지, 그지? 그럼 남산에 있는 소나무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고 그 주변은 다 뭘로 돼 있어? 빌딩으로 돼 있잖아. 그럼 얘는 갇혀 있는 존재죠. 이해되니? 현대 문명에 갇혀 있는 존재야. 남산의 소나무를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자, 이 남산의 소나무는 뭐랑 반대야? 소방이. 그치, 소가미 소나무랑 반대예요. 소가미 소나무는 주변이 다 뭘로 돼 있어요? 자연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자라고 애들이 막 크게 쭉쭉 뻗는 데 비해서 남산의 소나무는 크게 자라기가 좀 어렵습니다. 땅이 되게 좁아요. 좁죠? 그래서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남산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남산에 그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 올라가다 보면 그 꼭대기쯤 중간쯤에 가면 나무들이 막 이렇게 큰 나무가 아니고 어떻게 돼? 소나무인데 작아요. 이렇게 한 높이가 한 1m 이내. 근데 애들이 막 자라다 말아가지고